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 바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해 사라져가는 마을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깊은 변화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2025년 우리는 이 변화의 거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모습들이 조용히, 때로는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국가 인구 통계표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는 이제 더 이상 언론에서 다루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미디어 속에서 매일같이 목격되는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집중되고, 동시에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지방의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 경제 활동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령화에 심하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침체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맞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마을들입니다. 농촌 지역은 물론이고 한때 활기 넘치던 중소도시들마저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나날이 높아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학교들은 이제 폐교되어 쓸쓸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던 작은 병원이나 약국은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작은 상점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면서 마을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의 부재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근본적인 해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간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끈끈한 관계와 공동체 의식, 대대로 이어져 온 소중한 문화와 전통은 젊은 층의 부재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한 페이지가 되고 맙니다. 이런 현상은 남아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생활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며 결국 또 다른 이주를 가속화하는 비극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과 소멸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과거에 번영했던 지역들은 이제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의 사회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와 심화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의료 및 복지 시스템에 막대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온 국민연금 고갈 문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그리고 노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막연한 위협이 아닌 당장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와 경제 전체의 생산성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또한 유례없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력의 지속적인 부족 현상은 기업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자동화 기술 도입, 인공지능 활용, 로봇 기술 접목 등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고령 인력의 재교육 및 재활용 방안, 모색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인력적 노력만으로는 인력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는 이미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은 바로 세대 갈등의 심화입니다. 젊은 세대는 점차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연금, 의료보험, 복지 예산 등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책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칫하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현재의 사회 구조가 낳은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협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과 시민, 사회, 그리고 모든 개개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활성화 정책은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인 인구 유출을 막고 동시에 외부 인구를 매력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젊은 세대와 가족들이 정착하고 싶은 매력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등이 그 예시입니다. 특히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역사, 문화를 살린 특화산업 육성과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단순히 인구가 잠시 머무는 곳을 넘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싶고 영구적으로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여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 지방으로의 이주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확충, 그리고 아동수당 및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실질적으로 막고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사회적으로 장려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축복이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깊이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포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곧 경쟁력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령자 복지 강화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책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그들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확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 다양한 사회 참여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존엄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사회의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계층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마트 기술의 활용은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과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기술은 농촌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히 최첨단 기술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개발 및 보급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여 고령층도 스마트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 외에도 우리는 더 큰 관점에서 이 인구 감소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 전체의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정부나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가 달린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국민이 명확히 인지하고 세대와 지역, 계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교육 투자,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는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구 숫자를 다시 늘리는 것을 넘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행복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 사라지는 마을들과 그로 인한 거대한 사회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때로는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물론 다음 세대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가 바로 이 대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이 중요한 변화의 기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 기록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남겨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모여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